안녕하세요. 설명이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40세 이후가 되면 머리카락 굵기가 얇아지기 시작하고요. 머리카락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20대, 30대부터 탈모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약장TV에서는 탈모약의 종류와 특징,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모약의 종류,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외용액, 탈모 영양제, 탈모 샴푸, 그 외에 탈모약입니다. 참고로 영상 아래에서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댓글을 누르시면 원하는 항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성형, 여성형, 원형 탈모증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영상의 윗부분을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탈모약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처럼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있고요. 처방 없이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미녹시딜 외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엔캅셀, 판시딜, 판토가처럼 탈모 영양제로 그냥 사서 드실 수 있는 약이 있고요. 탈모 샴푸도 종류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피나스테리드 1mg은 여러가지 제약회사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무슨 페시아, 모나 모모, 피나 모모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탈모가 진행되는 원리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형이 돼서 이게 모낭을 공격하기 때문에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낭도 작아지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 이 피나스테리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5알파 환원 요소를 막아서 다시 모낭이 커지고 모발이 굵어지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3개월 이상 드셔야 효과가 있고요. 보통 4개월째부터 효과가 나니까 한두 달 정도 효과 없다고 안 드시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드시면은 점점 효과가 나타납니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기 시작하고요. 머리카락이 새로 나와서 머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발모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드시고서 머리가 많이 진해지고 풍성해졌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부작용은 이제 성기능 감소가 가장 특징적이고 유명한 부작용입니다. 남성 호르몬에 관여를 하는 약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어떤 기능을 좀 막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 사정장애 같은 부작용이 100명 중에서 1명이나 2명꼴로 나타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부작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울증이나 자살 성향 증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런 부작용 없이 이제 잘 드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탈모약이 남성 호르몬이 DHT로 변환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이 여기가 막히니까 다른 길로, 이렇게 풍선 효과로 다른 길로 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이 아로마타제라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효소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으로 좀 변환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약간 여성화가 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여성화가 약간 되다 보면은 성욕 감소, 발기부전, 사정장애 이런 부작용이 간혹가다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여성화가 되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자살 성향 증가가 약간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 같은 남자들은 이런 부작용이 거의 안 나타난다. 아주 일부 조금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이 여성형 유방이 좀 생기고, 그래서 뭐가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이 남성 호르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임산부가 이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태아에 기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은 이 탈모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고요. 임산부는 이 탈모약을 남편의 탈모약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탈모약을 복용 중인 남성분들은 헌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약을 먹고 약을 마지막으로 먹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헌혈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피가 여성분한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헌혈로 수혈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러면 남자가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남자가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여자가 임신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안전하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임신 중에 남편이 탈모약을 만약에 먹고 있다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자분이 직접 드시거나 만지지만 않으시면 남자가 먹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원에서 두타스테리드 0.5mg이라는 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좋은 탈모약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무슨 테리드, 무슨 뭐 타드, 무슨 테드, 무슨 다트 이런 식으로 두타스테리드의 비슷한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의 탈모약과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의 탈모약의 차이점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피나스테리드는 아까 전에 남성 호르몬이 DHT로 변환되는 그 효소의 타입 2 한 가지만 억제를 하는 약이고 두타스테리드는 타입 2뿐만 아니라 타입 1까지 두 가지를 모두 다 억제해서 듀얼 액션으로 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세겠어요? 네, 모두 다 억제하는 두타스테리드가 더 센 약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발모 능력을 비교를 하자면은 두타스테리드를 100으로 봤을 때, 효과를 100으로 봤을 때 피나스테리드는 한 90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소한 차이로 약간 더 두타스테리드가 더 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타스테리드가 무조건 좋은가?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입 2와 타입 1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타입 1은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군데에 아주 골고루 이게 이 효소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고루 부작용을 더 일으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통 같은 이런 부작용이 피나스테리드는 거의 없는데 두타스테리드는 조금 더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가 타입 2 효소가 이 정수리 부분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피나스테리드는 이 정수리 탈모에 조금 더 좋은 이 정수리 탈모 부분에 괜찮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고요. 두타스테리드는 타입 2와 타입 1을 둘 다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타입 1은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이 M자 탈모, 이게 M자 탈모나 뭐 전반적인 머리에 퍼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부위로 두타스테리드가 탈모의 발모 효과, 이런 효과들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타가 더 이렇게 넓게 많고 부작용도 넓게 많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설명서를 보시면은 피나스테리드는 만 18세에서 41세까지의 남성형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허가가 되어 있고요. 두타스테리드는 만 18세부터 50세까지의 남성형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는 41세까지만 효과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뭐 어떻게 보면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탈모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거고, 두타스테리드는 41세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50세까지도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병원마다 다릅니다. 병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의 탈모는 피나스테리드를 먼저 처방을 하고, 왜냐면은 조금 더 부작용도 적고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쓸 수 있는 피나스트리드를 먼저 처방을 하고, 쓰시다가 나이가 좀 많이 올라가시고 41세 이후가 되면 그때 두타스트리드로 바꿔서 처방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처음부터 당신은 피나스트리드 쓰지 말고 처음부터 두타스트리드로 갑시다. 처음부터 더 센 약으로, 더 광범위하게 탈모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약으로 갑시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두타스트리드가 더 적합할 것 같으니까 더 센 약으로 한번 먼저 갑시다. 그래서 두타스트리드를 처음부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써보고 해서 어느 게 자신에게 맞는지 물론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미녹시딜 외용액. 미녹시딜 외용액은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또 판매가 되고 있고, 제품 이름이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녹실, 목이딜, 그 다음에 무슨 시딜, 몰두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와 이렇게 바르는 약이 있고, 아예 바르는 거로만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보통 뿌리는 거 많이 사용을 하죠. 바르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녹시딜 외용액이 미녹시딜 성분의 외용액이죠. 5%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는데, 5%는 남성용, 3%는 여성용,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미녹시딜 외용액은 그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젖어 있는 머리 말고 건조시킨 후에 한 번에 3회에서 5회 정도를 뿌리거나,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바르거나, 이거를 하루에 2번, 최소 4개월 이상 사용을 하셔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루에 2번씩 4개월 이상을 사용을 하셔야지 그때부터 효과가 좀 나타난다.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모발이 굵어지고, 왜냐면은 탈모가 진행될수록 모발이 얇아지다가 나중엔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발이 다시 굵어지고 진해지고, 색깔도 진해지고, 그리고 잘 자라게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미녹시딜 외용액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은 요 안에 미녹시딜과 덱스판테놀이라는 그런 비타민 B5의 일종인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그 성분은 모낭의 영양분을 집중시켜주기 위해서 모낭의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녹시딜을 칙칙 뿌리면은 여기 묻어있는 그 안에 있는 모낭 주위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확장된 혈관으로 영양분들이 막 들어오니까 모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 원리고요. 그러니까 모낭이 살아나면서 모발이 굵어지는 그런 원리가 되고, 덱스판테놀은 이 미녹시딜을 뿌리면은, 이 뿌렸을 때 이 진피, 표피 진피 안으로 잘 들어가게, 잘 흡수돼서 모낭까지 가기 위해서 덱스판테놀이 미녹시딜이 잘 들어가게 도와준다. 어떻게? 두피의 각질을 수화라고 하거든요. 수화시켜서 보습시켜가지고 미녹시딜이 잘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성분이 있고요. 주의사항은 이제 이 미녹시딜을 뿌리게 되면은 뿌리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한참 뿌리면은 모발이 잘 자라서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괜찮으니까 약을 안 쓰면 다시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쓸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셔야 되고요. 얼굴에, 이걸 머리에 뿌려야 되는데 이게 잘못 뿌려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얼굴로 막 뿌리면은 이게 털이 잘 자라나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얼굴에 털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런 솜털 같은 거나 아니면 수염이나 이런 것들이 털이 더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묻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약이라서 두피에 피부 질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피부 질환이 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뿌리면은, 이게 미녹시딜을 하루에 뿌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3회에서 5회 정도 하루에 2번 뿌리시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뿌리면은 이게 흡수가 돼 가지고
아까 혈관을 모낭 주위에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혈관까지 확장시키면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양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요. 탈모 영양제도 있습니다. 탈모 영양제 이제 먹는 약이죠. 먹는 약은 모 무슨 캅셀, 판 무슨 캅셀, 또 판 무슨 캅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요. 하루 3번씩 장기적으로 드시는 약입니다. 그냥 영양제처럼 장기적으로 드시고 처방약 아까 전에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트리드 같은 그런 병원 처방 탈모약하고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양제는 약용 효모, 케라틴, 시스틴, 티아민, 판토텐산, 파라아미노 벤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약용 효모는 그 모근에 비타민과 모근에 그 머리 만드는 모근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해주고 이 대사, 각종 신진대사를 촉진해가지고 새로운 모근이 이렇게 잘 자라나게 생성되게 모발이 잘 자라나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요. 이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려면은 그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료가 바로 케라틴입니다. 그리고 그 케라틴을 구성하는 성분이 또 시스틴, L-시스틴. 그래서 케라틴과 L-시스틴을 영양제로 원료로 공급을 해주고요. 티아민은 모근의 대사 에너지 대사를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일을 빨리빨리 해서 머리를 빨리빨리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고요. 판토텐산은 모근 재생에 에너지를 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발색을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파라아미노 벤조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제,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을 계속 드시면 좋고 탈모 샴푸도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탈모 샴푸는 워낙 제품이 많고 워낙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탈모 샴푸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를 보면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안내를 한 그런 글이 있는데요. 덱스판테놀, 비오틴, 징크피리티온, 이게 아연의 일종이거든요. L-멘톨. 이런 것들이 탈모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내준 성분입니다. 덱스판테놀은 이제 B5, 비타민 B5의 일종인데 이걸 샴푸에 집어넣으면은 각질의 투과성이 올라가고 그 두피의 피지 제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모발이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비오틴은 케라틴을 보강하기 때문에 그 모발의 원료, 모발의 블럭을 보강을 해주기 때문에 모발 성장을 촉진시켜 준다. 비오틴은 따로 별도로 드셔도 좋고 샴푸에 넣어서 샴푸로 문질리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징크피리티온, 아연입니다. 아연의 종류인데 탈모 방지에 효과가 있다. 항안드로겐. 항안드로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해준다. 뭐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아연이 공급되면 피부 질환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다. 아연을 먹어도 좋습니다.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고. L-멘톨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 탈모 증상이 비듬이라든지 이 두피에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탈모가 더 촉진되기 때문에 두피의 그 가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주고 시원한 청량감 그리고 두피의 머리 피부에 혈액순환을 더 이렇게 잘 도와주는데 멘톨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이렇게 해주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좀 복잡하게 들어가서 그 외에 탈모약에 대해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떤 그 탈모 전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약을 많이 쓸 때는 물론 부작용이 더 심해집니다. 부작용이 어지럽고 그리고 뭐 성기능 감소 이런 부작용들이 더 심해지는데 뭐 효과도 더 좋겠죠. 약을 세게 썼으니까. 피나스트리드, 미녹시딜을 먹는 약으로 스피로노락톤, 시메티딘, L-시스틴, 탈모 영양제, 판고로 이런 약들을 뭐 한꺼번에 먹으라고 처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나온 처방이고요.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또 탈모 이런 경우에는 병원 처방약이 지금 설명한 거하고 약이 좀 다릅니다. 다른 약을 쓰는데요. 어떤 약을 쓰냐면은 폐경 전에 여성 탈모에 쓰는 처방약, 폐경 후에 여성 탈모에 쓰는 처방약이 종류가 다르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위에 영상을 위를 누르시면은 제가 그 전에 찍은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일반 약은 미녹시딜 3%짜리를 쓰거나 아니면 또 바르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바르는 약 엘크라넬이라는 이런 약을 발라도 괜찮고요. 여성 전용입니다. 보조 영양제, 그리고 각종 탈모 샴푸, 그리고 녹차 좋다고 해요. 여성분들은 녹차를 많이 드시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이거 말고 원형 탈모도 있습니다. 원형 탈모. 원형 탈모는 일종의 면역이 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조금 이상이 있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해주는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바르는 약, 스테로이드 먹는 약, 사이클로스포린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면역 억제제 이런 면역 관련된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고 있고 아니면은 냉동치료, 접촉감장요법, 광선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원형 탈모의 경우에도 약국에서 그냥 사서 쓸 수가 있는 미녹시딜 외용액 아니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두두에넥 같은 그런 약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상으로 탈모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개인별 탈모 치료 방법은 동네 의사, 약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